우리 배 소장님한테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특검법으로 해서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지금 어떤 뭐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어떤 그 전문가로서 이 전체적으로 TK, PK 지역에서의 소위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는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서의 보수층 결집 동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영향은 분명히 있다. 네. 하지만 누구에게 가장 크게 그래도 영향을 미치냐면은 저는 일단 성향적으로 보면 샤이 보수예요. 샤이 보수. 잠들어 있던 샤이 보수가 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네. 왜냐하면 그래도 반 이재명 정서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네. 주가가 지금 뭐 8천을 7천 넘었죠. 7천이 뭐예요? 지금 7,500, 600 네. 아니요. 장중에는 뭐 7,400, 500 가고 네. 지금 8천을 눈앞에 보고 있고 뭐 40만 전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게 완전히 그냥 이 행복의 나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주식이 없는데. 아니, 자기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영남 쪽에는 주식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래도 뭐 대중 지지율 높았는데 공소 취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른바 반 이재명 정서 잊고 있었던 반 이재명 정서에 불이 당겨진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제 90년대 이 개그를 보면 나오죠. 뿅 이게 정말 사람들이 경천동지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샤이 보수. 왜냐하면 지금 뭐 갤럽 조사를 보든 어디를 보든 샤이 보수가 많다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소위 그 사람들이 무당층으로 지금 이들이 이제 깨어나고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가 있죠. 그런 게 실제로 이제 탄핵 초반 국면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결집을 한다라는 건 투표소가 나온다는 이야기고 네. 지금 박원석 전 의원님이나 정호김 전 의원 말씀대로 이게 지방선거 직후에 그러니까 이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 직후에 그러면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꼼수처럼 인식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TK, PK 환경 자체가 2018년과는 기후가 달라졌다. 2018년은 정말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는 이 보수의 지방선거였다면 이번에는 보수가 깨어났어요. 관련해 가지고 지금 TK, PK 한번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저희가 한번 볼 텐데요. 부산시장 여론조사 한번 결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46.9%, 그다음에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0.7%, 개혁신당 정의당 후보 2%인데 이게 아마 5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산 MBC에서 한길 리서치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이고 1013명 부산 거주, 그다음 무선 ALS 100%고 응답률이 6.9%,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 1%인데 예, 이건 저희 화면에 이게 나가니까 제가 굳이 안 읽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 대구인가요? 대구시장 여론조사도 한번 보여주시죠.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45.9, 국민의힘 추경 후보가 42.4,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가 2.3%. 이것도 대구 MBC에서 에이스 리서치에서 2일부터 3일까지 조사. 전부 다 30일 날 이 공소취소 특검법이 발의된 다음에 전부 다 조사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경남지사 후보 그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건 경남신문에서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5월 1일부터 2일간 양일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경남 거주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김경수 후보가 민주당 41.9%, 그다음에 박완수 후보가 44.1%거든요. 이거 오히려 지금 박완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조금 앞서고 있는 형국이 돼버려서. 근데 김경수 후보 사진이 왜 저런? 김경수 아닌데? 김경수 후보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꼭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건 누구지 이 사람? AI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약간 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사진이 조금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일종의 샤이 보수가 좀 깨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맨투맨이 되니까 정당 지지율하고는 다르게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이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경남의 경우에는 김경수, 드루킹,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전재수, 또 까르티에, 또 이제 통일교 이게 이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부산 북갑의 나비 효과도 있고. 근데 우선적으로는 중요한 게 2018년과 확실히 기후가 다른 것이 2018년에는 트럼프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판이 끝났어요. 이미 판이 끝나서 그때는 끝.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도 거의 그 장면이 나오면서 시선은 끝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울경 다 날아가고 TK만
이 보수 정당이 가져가고 네. 자유한국당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는 이제 무소속이었고 원희룡이.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다른 가장 큰 배경이 이 공소 취소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샤이 같은 경우에도 창원의 무슨 중앙시장에다가 뿅 하고 이제 가는 거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다만 이제 짧게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박성석 전 의원 말씀 지금 준비하실 찰나니까. 네. 근데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저는 이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장특공,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뒤에 심청 면밀 네, 수도권 뭐 좀 또, 이따가 저희가 얘기를 예, 할 거니까요. 구체 네. 상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부모님. 아니 일단은 지금 그래서 끄는 거죠. 저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론조사에 이상기류가 생각보다 더 빨리 나타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부울경 쪽 후보들도 또 대구 경북 쪽 후보들도 당에다가 문제 제기를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멈춘 거고 어제 의총에서는 이제 내용 수정까지도 네. 시사하는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 불은 이제 꺼질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선거가 아직도 27일이나 남았어요. 그렇죠. 저런 파도가 몇 번 칠 겁니다. 아직도 한 서너 번 이상 칠 거라고 봐서 근데 지금 추이를 가지고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결집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슈 탓도 있고 네. 하나는 구도 정리가 되니까 네. 원래의 그 보수들이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조금 이제 요인들이 다 나뉠 텐데 네. 이제 부산 같은 데는 이제 한동훈 효과도 일부 있고 그래서 네. 이제 그게 보수 결집을 자극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 네. 박형준 시장은 그 뒤에 가서 살짝 숨은 네. 그런 모양새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정우 후보가 생각보다 컨벤션 효과를 길게 못 누리고 네. 실책으로 인해서 네. 약간 정체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탓도 있고 그리고 대구에서는 김부겸 총리가 그 동안에 심판론, 그러니까 보수 심판론, 국민의힘 심판론을 네.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다 끝났고 이제는 비전이나 공약이나 정책을 가지고 소외된 대구 발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본격적인 캠페인을 할 타이밍에 온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여야 모두 네. 이제 각 캠프나 후보 진영에서 2단계 전략은 뭘까? 네. 지금 1단계 전략은 끝났다고 보고 이 그렇죠. 고민에 좀 들어갔을 거다 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오래 갈지가 이 이슈가 공소취소 이슈가 얼마만큼 이 결집력을 끌고 갈지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또 그래서- 안 한다는 건 아니어서 그렇죠. 또,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냥 화들짝 거기다가 새로 취임한 원내대표가 내용까지도 이렇게 쓱 끼워넣어가지고 마치 또 내용도 손볼 것처럼 네, 지금 얘기는 그렇게 했죠. 해놓고 일단 선거 뒤로 미뤘지만 음. 그동안의 민주당의 행태로 봐서는 저거를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네. 이제 명청 갈등이 얼마나 첨예해지느냐 그것도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그 국민의 힘만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실련까지 포함해서 이거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는 정의당도 여기 상황이잖아요. 반대.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의제를 이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애초부터 그 계엄과 관련해 갖고 딱 절연이 돼 있는 상태라면 저거를 공격하면서 굉장히 임팩트를 강하게 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저 공소 취소 관련해 갖고 장동혁 대표가 막 비판하고 그러면 일단 반은 깎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대통령이 그런 행동은 취했지만 우리는 헌법주의자다 네. 내지는 보수로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한다 이렇게 됐으면 저 공소취소권 파장이 훨씬 더 클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저 상권 분립 자체를 밑에서부터 지금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동안 대통령이 뭐 주식도 주가가 지금 뭐 7,000p 거기다가 또 뭐 상당히 약자를 보호하는 듯한 그다음에 뭐 미국과의 네. 관계에서 점수를 많이 땄는데 네. 저 공소 취소가 나오자마자 지난 대선 때 말이에요. 윤석열 계엄과 탄핵으로 이루어진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그 득표수를 보면은 부울경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0% 넘지 않았어요. 샤이 보수가 나왔다는 거하고 등치시켜서 할 수 있는 말이 엔타이 이재명 정서가 다시 나오는 그러니까 마치도 그 진이가 병 속에서 나오듯이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뚜껑을 얼른 덮으려고 민주당이 그런 상황에서 네. 저거를 다시 부각시키려면은 이 국민의힘이 표를 깎는
어떤 그 예를 든다면 공천에서 네. 더 이상 윤핵에는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상징적인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하면은 저는 아직도 불씨는 살아 있다라고 보여요. 오늘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오늘 그 아침 최고회의를 했다, 최고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항의를 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보수연대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투표라는 거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영어로 말하는 이제 모티베이션인데 네. 내가 왜 나가라는데 그 사람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투표할 때도 좀 롱폼이라고 해서 긴 질문은 출구조사 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 왜 투표하러 나왔냐고 하면 보수의 경우에는 그런 답변 나올 수 있어요. 네. 공소 취소 막기 위해서, 네. 장특공 막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개혁신당하고의 보수연대, 지금 더군다나 경기지사로 나오는 조홍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공소 취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이게 이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개혁신당 연대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가 이제 중도층까지도 사실은 보수의 등을 돌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 쪽으로 돌아섰는데 이들마저도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태도를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장동혁 대표 관련된 부분을 결국 우리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정홍희 전 의원님 말씀 100번 지당하시고 뭐 1000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또 장동혁 이야기를 해봐야 그 은근만으로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하지도 말고 거론하지도 말고 아니 지가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누가 시키를 지가 해요? 본인께서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이 맞죠. 만약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이슈의 파장이 훨씬 컸을 거예요. 훨씬 크지.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상태였으면 이런 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상태고 근데- 야당이 견제력이 무서웠으면 저거 못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한덕수 오늘 전 총리 아침에 뭐 뉴스도 있었습니다만은 당원들의 집단 지성은 항상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새벽에 그 후보 교체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도 맞아요. 막았던 건 결국에는 당원들이었거든요. 어찌 맞습니다.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성 당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는 않구나라는 어떤 집단 지성이 발휘가 된 부분이 이거 있어서 뽑아놓은 당 대표가 장동혁인데. 아니 뭐 그건 뭐 이제 뭐가 깨어 있어요, 깨어 있긴. 아니 뭐 상대방이 또 김문수 후보도 있었으니까 또 김문수 후보보다는 장동혁 대표가 더 젊고 하니까 당시에는 조금 더 뭔가 아니 그때는 잘해보지 않을까. 이런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아. 네. 한동훈하고 같은 진영에서 어쨌든 첫날 계엄을 해제하라는 의결에 참여했던 수석 최고위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좋게 말해서 굉장히 유연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을지도 몰라. 그렇죠. 네. 네. 그런 그런데 캠페인을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전대회가. 보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이렇게 된 다음에 네. 뭐 하루에 1도씩 이렇게 중앙간으로 바뀌겠다 하겠다. 뭐 또 뭐 며칠만 기다려달라 그게 속도가 뭐 너무 늦어버렸어. 속도가 어딨어. 아니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물론 이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은 네.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네. 정무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 네. 앞두고서 네. 전략적인 헛발질이었던 건 맞고 그러나 저 이슈가 정말 지금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지속돼 가지고 선거판을 뒤집어 엎을 정도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끄는 거죠 중간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어쨌든 2단계 선거 전략들을 가동할 거라고 보고요. 저거 계속 가져갔으면은 부울경 선거는 아마 이번 주 지나면 다 끝났죠. 뒤집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저는 경남도 위태로워요. 이따 그 북갑에 대해서 우리 부산 북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분명히 한동훈 대표는 이 이슈를 끌고 가려고 할 거거든요. 본인이 좀 자신 있어 하는 또 사법 분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정영근을 후원회장으로 만들어요. 아니 이따 그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